기체의 성질 단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 1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할 텐데 여기 제목이 분자 운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교재 앞에 보면 분자 개념에 대해서 설명들이 다시 한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각자 읽어주고 분자는 뭐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최소 단위이다. 입자의 하나다. 분자의 특징 같은 것도 한번 읽어주고 들어오면 조금 이해하기 편할 것 같으니까 일시정지해서 잠깐만 읽고 들어와 주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이 단원에서 배우게 될 것은 기체의 성질들을 배우게 될 텐데 기체라는 아이의 이제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으로 배우게 될 것은 증발이고 뒤에 가게 되면 끓음, 확산, 분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될 거야. 그러고 이제 뭐 기체의 여러 가지 법칙들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증발이라고 하는 거를 볼 건데 자, 일단 요전에 요거 전체 이해하기 좋기 위해서 선생님 기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줄게요. 자, 우리 물질의 상태는 세 가지 고체, 액체, 기체가 있지. 그쵸? 자, 근데 이 중에서 이 얘네들의 차이가 뭘까? 일단 활발한 정도. 즉 활동성. 누가 제일 커요? 기체가 제일 크지. 그쵸? 그 다음에 입자 간의 거리도 기체가 제일 크고 우리가 요 세 가지의 물질의 상태 비교에 대해서 배울 때 기체의 특징은 뭐였냐면 자유롭게 운동한다. 누가? 기체의 입자들이. 요 기체의 입자들이 자기 자유롭게 각자 얽매이지 않고 운동한다라는 거였어.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액체가 있고 고체가 있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항상 입자들 사이에서는 뭐가 존재할까? 입자들 사이에서 뭐가 존재할까? 서로가 잡아당기는 인력이 존재해요. 우리 만류 인력 기억나죠? 만류 인력이 뭐였냐면 질량을 가지는 모든 물질 사이에서 두 물질 사이에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 이거였어. 그러면 기체도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요렇게든 짝을 이뤄서 항상 서로가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고체에서 액체에서 기체로 갈수록 얘들의 활동성이 높아지고 고체에서 우리가 기체로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열을 주지. 흡열을 하죠. 그렇게 되면 즉 고체, 액체, 기체로 갈수록 이 입자 하나가 가지는 에너지의 크기 또 누가 제일 클까? 기체가 가장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입자 간을 비교를 했을 때 기체 같은 경우는 하나의 입자들, 모든 입자들, 각각의 입자들이 가지는 에너지의 양이 크고 운동성이 높기 때문에 이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존재하지만 이 인력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진 않아요. 다른 상태들에 비해서. 그래서 인력이 굉장히 작고 자유롭다. 운동성이 크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얘들이 아무리 자유롭게 운동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체 입자 사이에 인력이 없는 것은 아니야. 작게 존재한다라는 거. 이거 기억을 해주고 우리 증발을 한번 볼 건데 자, 밑에 내려와서 우리가 증발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일단 증발이라고 하면 물질의 상태가 어디서 어디로 변하는 거야?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증발이라고 하지.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럼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것은 끓는 것도 있잖아. 끓음도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거 우리 기화라고 부르지 않나요? 라고 하잖아. 자, 근데 기화는 이 액체라는 상태에서 기체라는 상태로 변화하는 모든 상태들, 모든 경우의 수, 액체에서 기체로 끓는 거, 증발하는 거 모두 기화에 속합니다. 알겠어요? 기화는 그냥 그 물질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거야. 근데 증발과 끓음은 그게 아니고 몇 가지 조건들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증발이 도대체 뭘까? 라고 보면 내가 컵에 이렇게 물을 떠놨어. 자, 그러면 우리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날 보면은 조금 줄어들어 있다.
우리 요거 배웠지, 증발. 이거는 스스로 얘네들이 액체가 기체로 기화하는 게 우리가 증발이었잖아. 자, 그러면 우리 증발은 왜 일어날까? 여기에 액체 입자들이라고 쳐보자. 자, 그럼 얘들아, 그냥 우리가 이렇게 물을 딱 떠넣어놓고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표면이 일정한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표면에 있는 입자들은 기체로 기화를 하게 돼요. 기화를 하게 돼. 어떻게 그럴까? 에너지가 뭐 되는 것도 아닌데, 에너지가 얘한테 제공되는 것도 아닌데, 그치? 자, 그거는 왜 그렇냐면, 자, 고체, 액체, 기체 봤을 때 이 입자들은 이렇게 멀리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항상 스스로 살짝은 움직이고 있어. 우리 고체 같은 경우도 스스로 진동하는 운동을 항상 진행을 하거든요. 그럼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항상 움직이고 있어. 그러면은 요 액체 같은 경우도 항상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당연히 스스로 살짝씩 움직이고 있어요. 항상 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얘들도 그래. 자, 그럼 이 액체들은 올라갔다가 그리고 기화했다가 내려왔다가 액화됐다가 하는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어. 그러면 이 양과 이 양이 같아버리면 시간이 지나도 증발하지 않고 물의 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근데 증발이라는 거는 액화되는 양보다 기화하는 양이 많게 되면, 즉 어떤 경우 이 공간, 이 물컵이 존재하는 공간에 수증기를 받아줄 공간이 더 많으면, 수증기를 더 받을 수 있다면 기화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 그래서 그 증발이라는 거는 어디서만 일어나는 걸까? 일단 증발은 이 액체가 갈 곳이 있어야지만 일어나는 거잖아. 그러면 액체가 갈 곳이 있는 곳이 보려면 이 액체들이, 이 밑바닥에 있는 액체들은 갈 곳이 있는지 확인을 못 하잖아요. 그럼 어디에 있는 액체들만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 요 액체 표면에 있는 액체 분자들만 기체로 갈 수 있는지 마냐가 결정되죠. 그래서 증발의 중요한 조건은 우리 액체 표면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야. 액체 표면에서 액체가 기체로 기화하는 현상, 이걸 가지고 증발이라고 합니다. 증발. 알겠죠? 자, 그럼 증발은 언제 잘 일어날까? 언제 잘 일어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 자, 일단 잘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공간이랑 뭔가 연관이 있겠지. 얘가 올라가려는 공간과 연관이 있겠죠. 지금 자리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뒤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 액체가 있고, 쌤이 아까 증발하는 이유는 뭐라 했지? 한 번 더. 증발하는 이유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고체나 액체들 모두 다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얘네들이 어쨌든 간에 액체에서 기체로 돼야 되잖아. 그치?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 쌤 아까 처음에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액체에서 기체로 올라가려면 뭐 해야 돼? 액체끼리 당기고 있는 인력을 깨고 위로 올라가 줘야 되지. 액체끼리 서로 입자끼리 잡아당기고 있는 인력이 존재해요. 근데 인력을 이기고 올라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얘한테 충분한 에너지가 조금 주어져야겠지. 조금 에너지가 주어져야지 기체로 갔다가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려면 그 에너지는 어떻게 우리가 제공이 돼? 화학에서 에너지가 제공되는 형태, 어떤 형태로 제공돼? 열의 형태로 제공이 되죠. 그러면 이 공간에서 열이 충분해야 된다. 열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 나타내? 온도로 나타내지. 그러면 온도가 낮을 때보다는 온도가 높을 때 에너지가 제공이 더 많이 될 테니까 인력을 끊고 기체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증발이 잘 일어납니다. 됐죠? 그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 이렇게 해서 온도가 높을수록 잘 일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들이 올라가서 기체로서 수증기로서 여기 존재해야 돼. 그치? 그러면 우리가 포화수증기량 배웠던 거 기억이 날까요? 포화수증기량이라고. 자, 일단은 우리 습도는 배웠을 거야. 습도. 여기 보면은 자, 위에 얼마나 수증기가 들어갈 수 있냐. 자, 여기 안에 공간 안에 수증기가 들어갈 공간이 얼마나 있냐라는 거야. 그러면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려면 어때야 돼? 이 공간 안에서 수증기는 조금만 존재해야겠지. 수증기가 적다라는 얘기는 습도가 낮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증기가 조금만 존재한다. 애들이 새로운 수증기가 들어갈 자리가 많이 있어야 된다. 라는 말은 이미 여기에 존재하는 수증기의 수가 적어야 된단 말이라서 습도가 낮을수록 증발이 잘 된다. 즉 건조할수록. 자, 요 증발이 잘 될 조건은 우리가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 생각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자, 액체가 기체로 잘 올라가야 돼. 그럼 얘네들이 운동하는 거 우리가 도와주면 좋겠죠. 어떤 형태로 도와줄 수가 있어? 바람이 불어서 도와줄 수가 있어. 그래서 바람이 부는데 강할수록 증발이 잘 일어난다. 자, 그 다음에 증발이 잘 일어나려면 이러한 모양의 컵보다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 표면에 있는 액체들이 더 많은 양의 액체들이 기체와 마주할수록 증발이 잘 되겠지. 그치? 그래서 액체 표면이 어떨수록 넓을수록 기체와 만나는 액체 표면적 이 넓을수록 증발이 잘 일어난다. 그래서 빨래를 뭉쳐서 넣는 것이 아니라 빨래를 쫙쫙 펴서 널어야지만 빨래가 잘 마르겠죠. 그 다음에 5번째. 하나가 더 있어. 자, 이거는 바깥에 있는 환경에 의한 조건이야. 그치? 바깥의 공기에 의한 조건, 어떠한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 5번째는 뭐냐면 이 증발하는 액체에 관한 조건이에요. 물질에 관한 조건이야. 어떤 게 있을까? 자, 어쨌든 증발이라는 건 인력을 이기고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어줘야 되는 현상이잖아. 그러려면 이 인력도 조금 영향을 주겠지. 만약에 이 인력이 너무 강하면 어때? 아무리 온도가 높고 이러한 조건들이 만족이 되더라도 인력이 너무 세게 되면 조금밖에 증발이 안 되겠죠. 근데 인력이 약하면 어때?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도 증발이 잘 일어날 수 있겠지. 그래서 5번째는 이 물질 자체의 인력이 약한 경우. 잘 일어난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 물보다는 에탄올, 알코올 같은 것의 인력이 아주 약해요. 그래서 우리 물은 잘 마르지 않지만 에탄올은 뿌려놓으면 바로 마르지. 그래서 우리 손소독제 같은 거 이렇게 바르면 금방 마르잖아요. 요게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이라는 거. 됐죠? 그래서 여기 책에 있으니까 이거 한번 참고해서 얘들을 다시 한번 읽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은 자, 증발과 그러면은 끓는 것은 무슨 차이일까에 대해서 배울 거야. 이거는 봅시다. 증발과 끓는 것. 증발. 끓음. 어떤 차이가 있냐 한번 보자. 자, 일단은 증발과 끓음의 공통점은 뭘까? 공통점. 둘 다 어떠한 특징이에요? 액체가 뭐가 된다? 기체로 무슨 현상? 기화한다. 변하는 현상이다. 물질의 상태가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상태이다라는 거. 근데 우리 증발은 아까 배웠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액체의 표면에서만 일어난다. 그치, 장소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근데 끓는 거는 조금 달라. 우리 냄비에 물 끓일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때? 어때요? 우리가 보면 공기방울이 막 올라오는 것이 보이지? 근데 그 공기방울이 밑에서부터 올라오지? 올라와서 좀 커지면서 터지게 되잖아. 그치? 자, 그렇다면 얘기는 이 공기방울이 안에서 생긴다는 얘기는 이 밑에 있는 액체도 뭐가 된다는 얘기야? 기체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위에서도 같이 끓을 거야. 당연히 이 전체적인 물의 온도가 끓는 점을 만족을 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증발은 표면에서만 일어나는 것에 비해서 끓음은 모든 액체 전체 내부와 표면에서 다 일어난다는 거. 근데 그 이유가 뭘까? 끓음은 뭐가 제공돼? 열이 제공되지. 즉 외부로부터 뭐가 들어간다?
열이 제공되고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얘기.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잖아. 자, 그리고 끓는 거는 어때?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온도 기준이. 근데 증발은 기준이 있어, 없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모든 온도에서 일어나요. 온도 조건. 얘는 온도 조건 없이 그냥 잘 일어나고, 우리 끓는 거는 물체마다 뭐가 달라? 끓는 점이라는 게 존재하지. 끓는 점 이상의 온도가 돼야지만 우리가 끓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물체마다 다르고. 됐죠? 그래서 열을 제공하냐 마냐는 우리가 여기 끓음에 들어가고, 우리 증발은 열을 제공하나요? 열 제공 안 하지. 열 제공 안 하는데도 이거 왜 일어나는 거야? 열 제공 안 하는데 왜 액체에서 기체가 돼? 원래 이렇게 되려면 열이 돼야 되잖아. 그치? 왜 그래? 모든 분자는 스스로 끊임없이 한다는 분자의 특성 때문입니다. 됐죠? 요게 증발과 끓음의 가장 큰 차이다. 요거 한번 생각을 해주고, 여기서 우리가 증발에 관해서 한 번 더 얘기할게. 우리 휘발성이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 책에 나와요. 휘발성. 자, 휘발성은 잘 날아간다라는 거야. 휘발, 잘 날아간다라는 거. 가만히 있어도 잘 날아간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 증발이 잘 일어날 때 이런 얘기를 할까? 증발이 안 일어날 때 이런 얘기를 할까? 증발이 잘 일어나는 얘기를 휘발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요거는 휘발성은 우리 물질, 즉 분자마다의 특성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요거는 쌤 아까 얘기했던 우리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 중에 5번째와 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인력이 약할수록 어떡할까? 증발이 잘 일어나겠지. 즉 휘발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물보다 에탄올이 휘발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물질의 특성으로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잠깐 우리 실험 나오니까 한번 볼게. 증발을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확인을 할까? 자, 에탄올을 떨어뜨리게 되면, 자, 처음에 지금 요 2접시 저울을 수평을 맞춰 놓는 거야. 그리고 에탄올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 어쨌든 여기 에탄올이 들어가니까 이쪽으로 기울겠지. 근데 그랬다가 에탄올은 어떻게 돼? 얘는 휘발성이 크고, 그리고 증발이, 즉 증발을 잘하는 애죠. 그러면 곧 증발하겠지. 그러면 다시 기울어졌던 저울이 수평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이거를 보고 증발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방법은 물과 에탄올을 떨어뜨리면서 수평을 맞추면서 떨어뜨리는 거야. 같은 질량을 맞춰서 떨어뜨려. 자, 그렇게 하게 되고 보니까 결국엔 결과는 물 쪽으로 저울이 기우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일까? 물이 더 무거워졌다는 얘기일까? 그게 아니라 에탄올이 증발을 해서 물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겠지. 물도 증발을 조금은 했겠지. 근데 누가 더 잘했다는 얘기야, 증발을. 에탄올이 조금 더 잘해서 물 쪽에 있는 남아있는 양이 더 많아졌다라는 얘기, 상대적으로. 이것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증발들을 우리가 생활 속에 이용을 할 수가 있어. 우리 소금 만드는 거, 아니면 향수. 자, 향수는 우리가 기체로 우리가 이제 후각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물질의 상태는 기체예요. 기체 분자가 코 안에 점막을 자극을 해야지 우리가 향을 맡을 수가 있거든. 그러면 이 향수는 액체잖아. 그럼 액체가 기체가 되도록 해서 우리 코에 들어오도록 하는 거니까 증발의 양으로 될 수가 있겠지. 이거는 증발을 억제하는 방법들. 이런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증발과 끓음을 받고 이제 확산을 볼 건데, 자, 확산은 뭐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통이 이렇게 있어. 통이 있어. 여기에 A라는 기체 물질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어떤 통에, 어떤 용기에. 근데 내가 여기다가 딱 구멍을 열어서, 뚜껑을 열어서 B라는 기체를 이렇게 넣어줬어. 이렇게 딱 넣어줬어, 이쪽으로. 자, 그러면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 이 A 8분자가 있는데 요 사이로 골고루 B가 퍼지겠지.
그치, 골고루 퍼지겠죠.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 그쵸? 자,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일단은 이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확산이라고 부릅니다. 확산. 자, 어떤 물질, 어떤 물질 속으로 다른 물질이 점차 섞여서 들어가는 현상.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확산이라고 부른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아까 이미 쌤이 설명을 했는데 모든 분자들은 스스로 운동하죠. 스스로 운동하고 또 기체의 특징은 그 공간을 가득 채운다라는 기체의 특징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운동하면서 자기가 있는 용기를 가득 채웁니다.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스스로 운동할 때는 다른 기체의 영향은 받지 않아요. 거의 받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있든 간에 그 사이로 골고루 퍼지게 된다라는 것. 이게 확산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확산이 일어나게 되면 전체적인 밀도가 균일하게 되겠지. 그전에는 여기가 들어온 부분이 좀 밀도가 높았지만 밀도가 균일하게 변하게 된다. 이런 거 얘가 어떤 거 있을까? 뭐 향수 뿌리기. 방 안에 방 한 구석에 향수를 뿌려도 전체로 다 퍼지게 되겠죠. 그거나 아니면 물에다가 뭐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퍼지게 된다거나 뭐 우유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퍼지게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기체에서뿐만 아니라 액체에서도 요게 반응을 한다. 액체에서도 확산이라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런 것도 있어. 이 A에다가 자, A만 들어있는 통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구멍을 뚫었어. 근데 바깥은 진공이야. 진공이야. 알겠어? 그럼 얘네들이 어떡할까? 바깥으로 쫑쫑쫑쫑 나가겠죠? 밖으로 나가겠지? 자, 이거는 확산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얘를 가지고는 분출이라고 합니다. 자, 분출은 뭐냐면 확산과 뭐가 다르냐면 확산은 섞여서 들어가는 현상이야. 있는 곳으로 섞여 들어간다. 용기가 있는 곳으로. 근데 분출은 진공 상태로 어떤 물질이 이동하는 것. 이게 분출이야.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분자들은 항상 스스로 운동을 하고요. 구멍이 뚫렸을 때 여기에 아무도 없는 이 진공 공간에 얘들이 운동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그냥 이동을 한 거야. 그럼 요거는 얘들의 공간이 그냥 넓어진 것 뿐인 거야. 확산이라고 말하려면 여기가 용기가 되어야 되고 여기 다른 물질들이 있어줘야겠지. 용기가 없더라도 다른 물질이 있고 그 안에 섞여 들어가는 거 가지고 우리가 확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확산과 우리 분출 요거 두 가지 특히 확산 좀 중요하게 봐주고요. 여기 책에 보면 그런데 별표 우리 정의 나오는 부분은 항상 똑바로 외워놓는 것이 나중에 헷갈림을 방지하고 오랫동안 기억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대충 보지 말고 이런 것들 한참 밑줄 치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여기 지금 확산 속도가 나오는데 우리 아까 증발도 빨리 일어나는 조건이 있었잖아. 확산도 빨리 일어나는 조건이 있어. 이것도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물질이 여기 있는 게 뭉쳐있던 게 이렇게 잘 퍼지려면, 잘 이동을 하려면 결국 이동하는 거잖아. 이동이 빨리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애들이 이동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있으면 되겠지, 충분히.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확산도 잘 일어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얘들이 잘 움직이려면, 얘들이 빨리빨리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 자신이 조금 덜 무거우면 빨리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질량도 작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우리 얘네들이 선생님이 아까 액체일 수도 있고 기체일 수도 있다 그랬잖아. 그리고 고체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물질의 상태로 우리가 봤을 때 얘들이 이동을 골고루 퍼지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모여있던 애들이 넓게 퍼진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좀 가까이 있던 애들이 멀리 있다는 얘기니까 이 사이에는 인력도 조금 작으면 좋겠죠. 붙잡고 있는 것이 적으니까 빨리 넓게 퍼질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 고액기 중에서 누가 제일 퍼지기가 좋을까요? 바로 기체가 제일 퍼지기 좋겠지. 그 다음에 액체, 고체 순으로. 자, 그 다음 4번. 애들이 퍼지기 좋은 장소 생각해볼까? 퍼지기 좋으려면 어떤 건 좋을까? 일단 여기에 아무도 없는 게 제일 좋긴 하겠지. 쌤이 아까 다른 기체와 거의
영향이 없다라고 했는데 거의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아주 작은 영향이 존재하긴 해. 그래서 진공 속에서 가장 확산을 잘하고요. 그 다음에 기체 속에서 가장 확장을 잘하고 액체 속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 장소에 따라서도 확산 속도를 비교를 할 수가 있더라. 여기 지금 나오는 실험이 있으니까 한번 보고 갑시다. 자, 이거는 왼쪽에는 암모니아수, 오른쪽에는 염산을 묻혀줬어. 자,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암모니아와 염산이 만나게 되면 염기와 산으로서 만나게 되면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해서 염화, 암모늄. 우리 여기다가 반응식 좀 적을까? 염산, 염화, 암모늄. 산염기 반응이니까 물이랑 열이 나오겠죠. 자, 근데 이 염화 암모늄은 우리가 앙금이야, 앙금. 즉 색깔을 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게 돼. 물에 녹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한쪽에는 암모니아수를 묻힌 솜을 놔두고 한쪽에는 염산을 묻힌 솜을 딱 끼워놨어요. 그럼 둘이가 이렇게 이동을 하겠지. 뭘 통해서? 증발을 통해서. 증발하면서 즉 둘이가 섞이는 거니까 확산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흰 연기가 어디에 생겼어? 중앙에 생긴 게 아니라 염산 쪽에 치우쳐서 생겼다. 그치? 자, 그러면 누가 더 빨리 이동한 것일까? 누가 더 빨리 이동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잠깐만, 이거 좀 조정. 누가 더 빨리 이동한 거야? 멀리 갔어? 암모니아가 더 빨리 간 거죠. 그러면 누가 더 확산 속도가 빠르다? 암모니아가 염산보다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왜 그럴까? 여기서는 둘 다 온도가 똑같잖아요. 그리고 일어나는 장소도 똑같고. 그럼 암모니아가 염산보다 질량이 작았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지. 즉, 가벼워서. 질량이 작은 암모니아가 확산 속도가 더 빨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럼 여기서 내가 만약에 하나의 조건을 더 주어줬어. 이 상태에서 내가 온도를 올려줬어. 해주면 어떻게 될까? 둘 다 확산이 일어나겠죠? 근데 암모니아수가 얘보다 원래 더 빨랐었어. 근데 더 빨리 달리는 거야. 그럼 어떡할까? 얘와 얘의 확산 속도 차이가 더 커지게 됩니다. 온도가 커지게 되면. 그래서 조금 더 염산 쪽으로 옮겨가게 돼요. 그리고 이게 더 빨리 생기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확산이 일어나는 방향, 우리 다음 이렇게 넘겨서 방향을 보면 방향은 모든 방향으로 일어난다. 자, 이건 당연한 거예요. 확산은 모든 방향으로 일어나겠지. 내가 통에다가 까만 색깔의 기체가 있는데 빨간색의 기체를 중앙에다가 여기 넣어줬어. 그럼 얘는 이쪽으로만 가나? 아니지. 모든 방향으로 일어나게 되죠. 이것도 보면 자, 빨간색 리트머스 종이와 암모니아수를 놔두고 반대로 끼운 시험관도 세팅을 해놓는 거야. 그랬더니 둘 다 동일한 시간에 빨간색 리트머스 종이가 파란색으로 변하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기는 분출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분출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쌤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밑줄만 치고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고요. 그림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체 분자 운동론, 속도 비교, 그레이엄 법칙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고요. 이것도 아까 이제 확산 속도 실험 앞에서 했던 거라서 그림만 한번 보고 넘어갈게. 여기는 지금 보면 기체 분자가 가벼울수록 질량이 작을수록 확산이 잘 일어난다는 공기와 헬륨을 비교를 하니까 헬륨이 더 많이 줄었다.
자, 우리 여기 고무풍선 표면에는 빈 공간이 작은 틈새가 있기 때문에 기체가 빠져나갈 수 있지. 근데 헬륨이 더 작아. 가볍고 더 작기 때문에 많이 빠져나간다라는 얘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 그림도 보면 지금 솜에는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려 놓고 페노프탈레인은 어떤 거야? 염기와 만나게 되면 빨간색으로 변하게 되는 거지. 페노프탈레인. 그래서 자, 솜을 십자의 형태로 이렇게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에 암모니아수를 떨어뜨려. 그럼 어떡할까? 암모니아수가 퍼지면서 점점점 이 솜들이 빨간색으로 변하게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 파란색이 암모니아 분자를 나타냅니다. 빨간색으로 바뀐 것들이 페노프탈레인에 묻혀놓은 솜이에요. 그리고 여기 생활 속에 확산 현상 때 퍼지게 되는 것들 한번 봐주면 됩니다. 확산의 부작용, 뭐 오존층 이런 얘기 있고 뒤로 넘어가서 우리 기체의 압력에 관해서 한번 볼 텐데 자, 지금 압력을 보게 되면 자, 기체의 압력에서는 우리가 자, 압력이라고 했을 때 어떤 걸 떠올리게 돼요? 어떤 걸 떠올리게 돼? 뭔가 힘을 떠올리게 되겠지, 그치? 자, 근데 우리가 압력이라고 하는 용어는 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넓이도 들어가게 돼.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 내가 왜 그러냐면 자, 내가 100의 힘으로 연필의 끝으로 내 손가락을 살짝 눌러봤다고 쳐보자. 아프겠죠? 근데 살짝만 우리 끝으로, 뾰족한 끝으로 내 손가락을 누르면 아파. 근데 같은 힘으로 연필의 반대 방향으로 내 손을 눌렀다고 해봐. 그럼 솔직히 아무리 세게 해도 안 아프지? 자, 그럼 왜 그럴까? 내가 드는 힘에 비해서 내가 스스로 느끼는 작용, 즉 내가 누르는 힘, 그리고 이 면에 작용하는 힘은 다르다라는 거지. 뭐가 다른 건데 지금? 둘의 차이가 뭐예요? 면에 닿는 면적이 달라지죠. 그치? 그럼 면에 닿는 면적이 작을수록 어떡할까? 이 100이라는 힘이 전체 여기에 모이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즉 이 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더 커지고 넓은 면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퍼지기 때문에 이 각각 작은 면적, 똑같은 동일한 면적에 작용하는 힘은 작아진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압력은 어떻게 푸냐? 어떻게 우리가 식을 정의를 하냐면 작용하는 힘 나누기 힘을 받는 면적, 넓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힘은 우리가 보통 뉴턴 많이 쓰잖아. 그래서 뉴턴 퍼 미터 제곱 아니면 뉴턴 퍼 센티미터 제곱을 쓰는데 보통 요거를 가지고 1 뉴턴 퍼 제곱미터를 1 파스칼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파스칼은 우리 기체 압력 얘기할 때 많이 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요 기체의 압력을 얘기를 할 건데 그럼 기체도 뭘 누르나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 근데 기체는 아까 쌤이 앞에서 우리 계속 언급을 했지만 스스로 운동하는 힘을 가지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어떤 용기에 기체들을 가둬놨어. 그러면 얘는 어떡할까? 뭐 할까? 스스로 운동하겠지. 운동하다가 뭐 해? 부딪히죠, 이렇게 벽을. 그럼 얘도 그럼 결국 벽을 뭐 하는 거야? 벽에 힘을 가하고 벽을 누르는 거잖아, 이렇게. 그쵸? 근데 벽을 누르는데 어떠한 면적, 이 전체 면적에 대해서 얘가 힘을 주게 되지. 이게 기체의 압력이다. 즉 기체도 압력을 가진다라는 거. 여기 18쪽에 가서 우리 책 한번 볼게요. 자. 기체에서 분자 사이 거리는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기체 분자 사이 작용하는 힘이 작다. 앞에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기 속의 기체 분자들은 서로도 충돌하지만 벽과 충돌하게 돼서 그 벽에 힘을 받게 되고 따라서 모든 방향에 기체 압력이 생긴다. 압력이 나타나는 이유 별표 치고 한번 보고요. 압력의 크기. 자, 우리 앞에도 얘기했지만 기체 분자들은 모든 분자들은 아까 확산도 그랬어. 모든 방향으로 퍼지게 되겠지. 그럼 기체 분자들도 모든 방향으로 운동하기 때문에 압력은 이 기체가 들어있는 용기의 모든 방향으로 같은 크기로 작용하게 돼요.
됐죠? 자, 그러면 기체의 압력이 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 크려면 얘가 뭐 해야 될까? 많이 충돌해야겠지. 같은 시간 내에 얘가 많이 충돌해줘야 얘가 받는 힘이 커질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래서 충돌하는 횟수가 클수록 기체의 압력이 커집니다. 그럼 충돌하는 횟수를 크게 하려면 어떤 조건들로 우리가 이 조건을 맞출 수가 있을까? 충돌하는 횟수가 크려면 그냥 애들을 많이 넣어줘도 되지. 많이 넣어주면 한 마리당 뭐 5번 움직일 거 6마리 넣어주면은 30번 움직이잖아. 그치? 그래서 분자의 수를 늘려준다. 두 번째. 잠깐만. 됐어요. 자, 두 번째는 많이 충돌하게 하려면 얘 크기를 어떻게 하면 될까? 용기 크기를 줄이면 되겠죠. 그래서 부피를 작게 한다. 그 다음에 많이 충돌하게 하려면 애들이 많이 움직이게 하면 되잖아. 기체들을 많이 움직이게 하려면 얘들한테 에너지를 많이 주어줘서 운동을 많이 하도록 하면 되죠. 활발하게 해주려면 온도를 어떻게 해야 돼? 온도를 높이면 됩니다. 그래서 기체 압력을 크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3가지가 존재해요. 뒤에 넘겨보면 이렇게 3가지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 풍선의 모양은 왜 동그란 모양을 가질까라는 것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왜 그럴까? 일단 풍선에 기체가 들어가게 되면 이 기체들이 풍선 안쪽에서 모든 방향으로 누르겠지. 모든 방향으로 힘을 가하겠지, 압력이. 근데 얘들아, 이 바깥에도 뭐가 존재해? 대기압이라는 게 존재하잖아. 공기가 누르잖아. 그럼 공기도 누르겠지. 이렇게. 그치? 그럼 둘이가 뭐 할까? 싸우겠죠? 자,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입으로 이렇게 공기를 넣어서 불 때 힘든 이유가 뭘까? 바깥에서 대기압이 누르기 때문에 힘든 거야. 그치? 그러다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풍선 속에 있는 압력이 바깥쪽에 있는 대기압의 압력보다 크게 되면 크기가 커지게 되겠죠. 근데 반대로 또 바깥에 있는 더 압력이 크면은 크기가 작아지게 되겠지. 그치? 어떤 경우? 여기를 연 경우. 입구를 열게 되면 얘가 줄어들면서 기체가 막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그런 거예요? 밖에서 대기압이 누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크기가 유지되려면 속과 밖에 있는 압력이 같아야지 크기가 유지가 된다는 거.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랗게 유지가 되는 이유는 사방에서 풍선을 안에서 누르기도 하고 풍선 밖에서도 사방에서 풍선을 누르기 때문이야. 요거 알아주고 지금 앞쪽에 보면 여기 압력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요거는 읽어보고 우리 비교해보면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기압이 나오는데 토리첼리의 실험 한번 볼게. 자, 토리첼리 실험은 뭐냐면 이 토리첼리가 우리 이렇게 수은 기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쌤이 거꾸로 그렸는데 여기다가 한번 필기를 다시 해볼게. 자, 이러한 기둥이 있는데 시험관에다가 수은으로 가득 채웠어. 요거를 수은이 담긴 수조에 거꾸로 부었어. 그러면 얘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 우리 원래 예상되는 결과는 그냥 이렇게 끝까지 다 수은이 차 있는 걸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지. 근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렇게 수은이 차 있다가 서서히 내려와서 요쯤에서 멈췄다라는 거야. 근데 이 실험을 몇 번이나 해봐도 얘를 기울여서 해봐도 뭐 큰 두껍고 얇은 걸로 바꿔봐서 해봐도 항상 유지되는 조건이 뭐였냐면 요 수은기둥 높이의 수였던 거예요. 항상 76cm를 유지하던 거라는 거예요. 자, 이건 왜 그럴까? 일단 이 안은 뭘까요? 수은이 가득 찼다가 얘가 내려왔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 여기는 진공 상태야. 그러면 기체가 얘를 누르는 것도 없겠지. 그치? 근데 왜 얘는 76에서 멈췄을까? 자, 볼게. 이 수은, 수조. 즉, 이 수은과 맞닿아 있는 여기 기체 있지? 기체도 수은을 뭐 해? 밀지.
그치? 여기 안에 밖에 존재하는 공기가 얘를 밀지. 그럼 미는 힘이 어디로 전달될까? 이 안쪽으로 전달돼서 이 표면까지 올라갑니다. 이해돼요? 누르니까 여기로 올라가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물이 담긴 구부러진 호스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내가 왼쪽에 물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물이 올라오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러면 물이 여기 바깥에 대기가 누르는 압력이 그대로 이 안에까지 전달이 되고 자 그러면 전달이 되고 지금 이 누르는 힘이랑 누구랑 싸운 거야? 지금 다시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바깥에 대기가 누르고 이 누르는 힘이 여기까지 전달이 되고 결국에 이 누르는 힘은 위에서 수은기둥이 누르는 힘과 대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둘이가 압력이 일정을 하니까 누르는 힘이 같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게 된 거야. 자, 그러면 결국에는 뭘까? 이 대기압은 수은기둥 76cm가 누르는 힘과 똑같았던 거지. 그래서 대기압은 수은기둥 76cm가 누르는 힘과 같다라고 해서 760mm로 바꿔서 수은의 기호를 써서 이거를 1기압이라고 정하자라고 정한 거야. 됐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파스칼로 우리가 바꿔보니까 뭐 1013.25 헥토파스칼이더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요거는 중요한 거는 요거 기억을 해주기. 여기는 진공이라는 거 기억해주기. 됐죠? 그래서 여기 대기압의 크기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고도에 따른 대기압은 자, 요거는 뭐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지구는 중력이 존재하지. 그래서 지구 표면에 가까울수록 뭐가 더 많다? 대기가 더 많이 몰려 있다. 그거 알 수 있어요. 자, 요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는 우리 살짝 끊어 갈게요. 그래서 요거 먼저 올리고 요거는 뒤에 잘라서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